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바로 떠오르시는 이제 단어가 있으실 건데,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자, 이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이제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이제 뉴스에서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이 고용보험을 사실은 이제 뭐 특고 근로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의 가입 이제 혜택을 못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 고용보험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 3주년 이제 기념 연설에서도 또 이 내용이 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고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어떻게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건지, 또 여러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용보험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4대 보험 잘 아시죠? 4대 보험은 이제 사회보험이라 그러죠. 이제 사회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보험인데, 이 사회보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인 거죠. 이 고용보험은 이제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부분. 자, 실업 구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단어가 떠오르시죠? 바로 실업급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업 예방이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 같은 그 고용장려금들, 지원금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국비로다가 무슨 교육 듣고 뭐 이런 거 이제 아실 건데, 내일 뭐 채용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 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실업 예방에 해당이 되고요. 지원금과 훈련 비용 이런 것들이 실업 예방에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 급여, 이 실업 급여가 바로 실업 구제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고용보험 하면 바로 이제 실업 급여로 떠오르시죠. 근데 이 실업 급여 안에도요, 또 이제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라고 하면 이 구직급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업을,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서 이제 속된 말로 잘려서 받는 돈이 아니고, 내가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받는 돈을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고용보험,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겠다, 가입 대상으로 만들겠다 하면, 이런 이제 실업급여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이제 와 닿으실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근로자, 직원이 아니면 내가 뭐 특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각종 뭐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각종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용보험이라는 그 안에 모든 전 국민을 다 집어넣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하면 이제 얼핏 듣기에는 뭐 힘든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뭐 고용지원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당연히 해야 되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이제 근로자성이라는 거죠. 뭐 근로자성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걸 갖고 이제 근로자성을 따지는데, 자, 그러면은요, 특고 근로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특수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은 우리가 줄여서 뭐 특고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근로 형태는 근로자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뭐 특고 형태 근로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그다음에 퀵, 그다음에 또 뭐 대출 관련돼 있는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레미콘 운전기사, 캐디, 그다음에 이렇게 방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에 찾아다니면서 방문 교사 하시는 분, 이런 여러 이제 부류들이 다 특고 근로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고용보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외 대상이고, 만약에 이제 가입을 하려면 본인이 다
100%를 다 부담을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근데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돼 있죠?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50%, 그다음에 직원, 근로자 본인이 50% 내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제 특고 근로자, 그다음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분들도 그러면 사업주가 50%, 그다음에 근로자가 50% 내게 만들 것이냐?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사업자들은 본인이 사업자인데 뭐 누구한테 낼 거냐 이거죠? 누구한테 받을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근로자들도 50%만 내니까 그 자영업자들도 혜택은 100% 주되 50%만 내게 할 거냐? 특고 근로자들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특고 근로자들도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면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하면은 반만 내고 또 회사에서 부담할 거냐? 그럼 회사는 특고 근로자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무더기 또 해고 사태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고 근로자들 중에서는요, 본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명확하게 좀 클리어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요, 그 돈의 문제죠. 돈, 고용보험 기금, 고용보험을 줄 수 있는 그 자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제가 이제 본 바로는 이게 2018년부터는 이제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요. 이제 그동안에 뭐 흑자를 유지하다 적자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10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라는 거를 통해서 또 이 고용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2018년부터 생긴 그 일자리 안정자금, 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보강을 해주고 보완해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또 생겨서 그걸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작년에 이제 2019년 10월 달에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그 평균 임금의 이제 원래는 50%를 실업급여로 지급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2019년 10월에는 평균 임금의 60%로 또 이게 올랐어요. 그리고 보장 기간도 원래는 이제 90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120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30일에서 60일을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실업급여의 기금이 더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20년 들었으면서 이제 고용보험료가 또 따라서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그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또 지원금들이 또 이렇게 막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원금들의 지급액을 자꾸 늘렸죠. 그러니까 줘야 될 사람은,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고 금액도 더 커지는데 고용보험 이제 기금, 돈이 없다는 거죠.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무조건 이제 세금을 더 걷어서 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대상자들, 가입한 사람들, 또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더 보험료를 더 추가적으로 징수를 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돈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형평성의 문제가 이제 또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가 고용보험료를 내니까 나도 그냥 그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 특고 근로자라는 분들 있죠. 이 특고 근로자라는 분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자료에 의하면 퀵 서비스 기사는 뭐 63.2%, 뭐 그다음에 뭐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57.7%, 택배기사는 30%, 이렇게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기존에 이제 고용보험료를 내던 그 이제 우리가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이 근로자들은 이직률이 이만큼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업급여라는 거는 내가 회사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건데, 만약에 특고 근로자들을 똑같이 만약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면 이분들은 이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더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근로자, 노동자들, 이직률이 이런 분들에 비해서 높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형평성에, 나는 내기만 하고 받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받네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더불어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다 그러면 이 보험 설계사들을 그런 대상으로 계속
채용을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데 이제 보험 회사에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가입해주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전국민 실업급여 이렇게 단순히 그냥 말만 해서 이게 끝날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근로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 자금,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대통령 3주년 취임 3주년 연설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점차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잘 추진이 돼서 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잘, 우리 법이기 때문에 잘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지, 이제 또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걸 또 수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체크해서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제 막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 정리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